펴봐. 설명 더 봐봐. 1번 이거 아까 아침에 했었지? 아침에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지. 알파 3승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3승이 실수라는 건 알파바의 3승이랑 같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도 0이 될 수 있고 얘도 0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가 허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이다를 뭘 쓰면 돼? 근각의 관계를 써주면 항상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P 플러스 3이 P제곱.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해도 괜찮고 우리가 아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얘기했어? X 3승은 A의 세제곱 뭐 이런 꼴인 애들이지?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얘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런 꼴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세모의 제곱은 0 뭐 이런 걸로 생겼을 거다 라고 해서 이거랑 결론이 어떤가? 같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형태도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도 활용을 한다까지 기억을 해주면 너희가 훨씬 유리할 거야. 뭐랑 같이 기억해줘야 돼? 일단은 여기 단원명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면 그거의 편례 복소수와 그 복소수를 두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어떻게든 떠올려보자. 그게 핵심인 거고.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Z 4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대. Z는 허수인데 얘들아 Z 4제곱이 실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로 가져가야 되겠어?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Z 4제곱은 Z 바의 4제곱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올 거고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올 거고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Z가 허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될까 안 될까? 이 케이스는 Z가 무슨 수일 때야? 첫 번째 케이스는 Z가 무슨 수일 때야? 실수일 때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돼 안 돼? 이 케이스는 안 돼. 그 다음 이 케이스는 일단은 해봐야 알지.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Z가 허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요 방정식의 두근이 Z랑 Z 바인 거잖아. 그치? 근데 Z랑 Z가 더했더니 0이야. 그럼 얘가 0이면 요 방정식이 뭐가 돼? X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X값이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지. 그럼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 Z 더하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배 ZZ바는 뭐다? 0이다. 이거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너네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안하면 여기서 만약에 A값이 여러 개가 나와.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럼 다시 뭐 해보면 돼? 대입해서 허근을 실제로 갖는지 안 갖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 틀릴 일이 없겠지? 그럼 3번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들도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들도 연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해결하는 게 문제 풀지 말고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다가 가장 효율적인 거 꺼내서 쓰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뭐 일관성 있게 푸는 거 나도 지향하는 반대. 어찌됐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다 쥐고 적재적소에 그냥 적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 다음 3번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들이랑 조금 비슷하긴 해.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달라? 우리가 문제 읽어보면 그치 이번에는 알파의 6승이 음의 실수래. 그냥 실수라고 했으면 알파의 6승이랑 알파바의 6승이랑 같다라고 했을 텐데 음의 실수라고 하면 얘 차수를 한번 낮출 수 있지. 이 정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알파 3승이
순허수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아? 그 알파 3승이 순허수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쓸 거야? 만약에 알파 3승이 실수였으면 알파 3승은 알파바의 3승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 알파 3승이 순허수다면 어떤 조건을 쓸 거야? 알파 3승 더하기 알파바의 3승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맞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써주고 너희가 또 뭘 써주면 돼? 그냥 인수분해해서 근각에서의 관계 잘 써주시면 되지. 그게 끝이야. 다만 뭐 한 3.5번 정도의 문제가 있어. 얘네 둘 다 모두 순허수래. 모두 순허수고 Z는 허수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Z 플러스 1 곱하기 Z 바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래 너희한테. 얘네들이 모두 순허수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 얘가 순허수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3차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기가 바로 만들기가 좀 힘드니까 3차를 떠올려서 얘랑 얘 혈례복소수의 합이 0이다를 썼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지. 아, Z분의 1 플러스 Z 바와 얘 혈례복소수인 Z 바분의 1 플러스 Z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오고 그 다음 1 플러스 Z 제곱분의 Z 바와 얘 혈례복소수인 1 플러스 Z 바의 제곱분의 Z 얘를 더해도 0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무슨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무슨 식이 나와서 잘 연립하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려는 취지는 아니야. 우리의 목적이랑은 조금 달라. 우리의 목적은 이런 짓들을 하는 목적은 뭐야? 결국 몇 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런 목적을 가질 수는 있어. 얘네들 연립을 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Z 더하기 Z 바와 얘를 잘 연립하면 Z 곱하기 Z 바를 얻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양변에 뭐 이렇게 통분하고 뭐 이질을 하면은 잘 더하고 잘 빼면 이거 얻을 수 있어. 그렇게도 풀어도 괜찮아 이것도. 근데 이런 거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도 배웠어. 만약에 얘가 순허수가 아니라 실수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두는 거 배웠어? 는 K, 뭐 는 P 뭐 이런 거 두는 거 배웠지. 그러고 나면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과 여기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어땠어? 동일했지. 그러니까 동일해서 우리가 개수 비교해서 무언가를 구했었잖아. 그럼 차라리 얘네들을 적당하게 활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어. 근데 이런 게 될 것 같더라고. 얘들아, 얘 순허수고 얘 순허수야. 그럼 곱하면 뭐야? 음수라고 잠깐 못하지? 실수지? 혹시 얘네 둘의 혈례복소수끼리 곱해도 실수지? 그럼 얘만 혈례복소수 취하고 얘랑 곱해도 실수지? 그러니까 얘만 혈례복소수 취해서 얘랑 곱해볼 거야. 얘랑 곱해볼 거야. 괜찮지? 얘랑 곱해볼 거야. 이렇게 얘랑 곱하면 무슨 이점이 있는데? 누가 사라져? Z바가 사라져. 그래서 따라서 1 플러스 Z 제곱분의 1 플러스 Z는 무슨 수? 실수. 근데 실수 K 대신에 K분의 1이라고 쓸게. 이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왜 제곱 쪽에 K 안 붙게끔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마음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Z제곱 마이너스 KZ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그럼 뭐 대단한 게 나온 건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결국 Z 플러스 Z반은 K다가 나올 거고 Z 곱하기 Z반은 얼마가 나올까? 1 마이너스 K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K 값을 구해야 되지? 아니야 안 구해도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지. 그럼 얘 전개해봐. ZZ바 더하기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이지. 나는 Z와 Z를 따로 Z바를 따로 구해서 곱하고 더하고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값만 알아도 돼? 이거 더하기 이거 값만 알아도 되지. 몇이야? 1. 그래서 답이 2야. 됐어? 난 분명히 너희한테 이런 생각들을 제공을 한 거야. 얘네가 모두 순허수라고 하면 여기처럼
이런 아이디어를 써도 돼. 근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차수가 높은 게 나왔을 때 선택을 한 거지. 이거는 차수가 높은 게 나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지. 근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몇 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을 조금만 생각해서 만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지. 됐어?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걸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다만 마무리 과정에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한 번만 해보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할 일이 조금씩은 줄어들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너희한테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제발 A 플러스 BI 좀 그만 대입하라고. 우리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풀면 와 시험 시간에 또 이거 하나 풀다가 끝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처리하고 지나가야지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4번.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요방정식은 많이 보지. 요방정식은 되게 많이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다. 또 알파의 상승도, 베타의 상승도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근데 이제 얘네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추가로 너희가 이제 이것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알파의 제곱이 베타다. 또는 베타의 제곱이 알파다. 이거까지.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누구랑 누구 합친 거야? 얘네 둘 합친 거지. 왜? 얘들 알파 상승이라는 건 알파랑 누구랑 곱한 거야? 알파 제곱이랑 곱한 거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랑 누구랑 곱한 거야? 베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누구? 얘네 둘이 베타랑 알파 제곱이지. 그럼 걔네들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겠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론까지 내서 잘 활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목적 자체는 이거야. 너희가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이 근각의 수의 관계가 있어. 그럼 근각의 수의 관계는 어떤 쓰임이 있어? 근각의 수의 관계는 너희가 단순히 알파 더하기 베타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어떤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를 베타로 바꿔주고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는 데 있어. 그래서 또 어떤 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얘네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것도 그런 역할을 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차수 낮추는 거. 알파 제곱을 몇 차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고 1차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4번, 5번, 6번을 풀어줘야 돼 너네가. 그럼 잘 생각해봐. 4번은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 F 알파 제곱 은 마이너스 4알파. 그럼 여기서 너희가 뭐 할 거야? 뭔 소리야? 마이너스 4알파.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일단은 여기랑 여기도 일단 차수를 맞춰줘야 되지. 근데 여기 알파 제곱 어떻게 낮춰? 낮출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방법 또 뭐 있어? 그렇지. 알파 제곱 대신에 바로 뭐라고 쓰자고? 베타라고 쓰자고. 그럼 이제 여기도 알파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 베타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베타를 어떻게 바꿔? 뭐 얘네들 중에 하나 적절한 거 이용하면 되겠네. 누구 이용한 거야? 얘 이용한 거지? 그럼 따라서 뭐라고 쓰면 돼?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오케이? 그래 너희가 요만큼의 정보들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표현하기 쉬운 걸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5번은 그냥 잠깐 아이디어만. 어쩌면 니들이 숙제를 다 풀까? 또 얘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베타 곱하기 f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고민을 한 번만 해보자. 우리 어차피 요거는 저기 있는 내용들이랑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야 일단 너네? 자 일단 다시
알파 제곱 대신에 그냥 냅다 못 쓰고 시작해? 베타. 됐어? 그 다음 여기가 베타는 마이너스 2. 솔직히 여기서 더 건드리고 싶어? 나는 이제 더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어차피 알파도 똑같은 식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x, fx 플러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x 몇 차야? 2차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야? 3차야. 3차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는 몰라 하고 대충 쓰는 게 아니라 x-k 이렇게 작성해줘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해결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 남은 k 값은 어떻게 구해? 양편 x에다 뭐 대입하면 해결이 될까? 뭐 대입하면 해결이 될까? 0. 됐어?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얘는 하자가 있어. 문제 무슨 하자가 있어? 야, 나는 실제로 fx를 구하고 싶은 건데 fx가 바로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얘가 차수가 하나만 높아져도 계산에 좀 불편함이 있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봐봐. 이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p 더하기 2q 값을 구하래. 그럼 p 더하기 2q 값을 구하려면 p 값이랑 q 값이랑 따로 구하라는 얘기지. p 값이랑 예를 들면 p 더하기 q였으면 p 값, q 값 따로 구하라는 거 아니면 x에 뭐 대입하라는 거야? 1 대입하라는 거지. 근데 얘는 p랑 q랑 따로 구하라는 얘기지. 뭐 따로 구하라는 얘기? 2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 아니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PQ 값을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fx를 바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p 더하기 q였으면 그냥 양변에 x에다 뭐 대입해도 돼. 1 대입해도 돼서 이렇게 식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웬만하면 여기 앞에 베타 좀 떼자고. 됐어? 그럼 여기 앞에 베타 어떻게 떼? 여기 앞에 베타 어떻게 떼? 그렇지. 알파를 곱해서 그렇지.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f 베타는 몇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써지지? 그럼 여기 알파를 이제 뭐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식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많은 걸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기서 절지 마 제발. 이 문제에서. 근데 선생님 6번 문제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까 제시 1번에 넣어놨지? 제시 1번이랑 생김새 비슷하잖아. 아니야? 제시 1번도 5차였는데? 얘들아 근데 저 앞에 저 무시무시한 거를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 또 x3승은 1 이런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게 놀랍게도 알파 제곱으로 바뀌어. 저 가에 앞줄에 써있는 애가 알파 제곱으로 바뀌어. 할 수 있지? 화이팅. 8번, 9번은 너네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냥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웬만하면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나 헷갈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어렵거든? 그냥 너희가 문제 읽으면서 잘 쫓아와봐. 봐봐. 두 근의 차가 얘들아 저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얘는 0 여기 두 근의 차. 근데 그냥 두 근의 차 안 하고 얘 제곱할게. 어떻게 쓰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못 빼면 돼? 알파 곱하기 베타 빼면 되지. 그럼 그 아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b제곱 더하기 4a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4b랑 뭐랑 같은 거야? b제곱 더하기 4a랑 같은 거지. 얘들아 이런 거 식 정리할 때 뭐 하나하나씩 넘겨? 아니야. 싹 다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게 맞아. 그럼 싹 다 넘기면 a-b 여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이지?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얘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0일 때 따로 얘가 0일 때 따로 너희가 케이스 분리만 해주면 돼. 아니, 어제 이거 약분하는 애를 한 명을 봐서 좀 그냥 9번 우리가 얘를 이렇게 봐줄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봐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본 이유는 뭐야? 그냥 단순히 나편하려고. 왜?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지. 얘도 그냥 못 취급해주면 돼? 어떠한?
함수 취급해주면 되지. 얘의 실근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이차 함수를 이렇게 쓱 그렸어.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잖아. 됐어? 그러면 내가 y는 m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여기가 뭐고? 알파가 더 작다라고 하자. 여기가 알파라고 되고 여기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두 근 중에 한 근이 반드시 뭐야? 음수지. 그래서 근데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두 근 모두 다 뭐야? 양수지. 그럼 여긴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것 같아.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랑 m제곱 마이너스 1 그 상수가 0 이하일 때로 나눌 것 같아. 그럼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얘가 4 이하래. 얘가 4 이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베타 빼기 알파가 4 이하래. 그럼 우리가 기준은 뭐여야 돼? 정확하게 베타 빼기 알파 요 길이가 4일 때를 찾아주면 되지. 너희 대칭 축 얼마인 거 알아? 2분의 3인 거 알지? 그럼 요때 베타는 얼마야? 2분의 3에다가 몇 더하면 돼? 2 더하면 얼마야? 2분의 7. 그럼 x값이 2분의 7일 때 우리가 뭘 구해보면 돼 여기? y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지. 그럼 이제 요때 y값을 구해보면 요때 y값이 4분의 7, 4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요 간격이 얘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얘가 여기보다 어때야 돼? 더 내려와 줘야 되지.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거는 결론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결론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4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m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다 뭐라고? 양수라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항상 몇이야? 항상 얼마야? 3이지. 대칭축이 2분의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 항상 3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하지. 왜? 얘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무슨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m제곱 마이너스 1이 몇 이하다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7 이하다 이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봐라. 뭐 그런 거. 그냥 10번 내가 너네 저번 시간에 고쟁이 풀다 해줬어 안 해줬어? 내가 10번 저번 시간에 고쟁이 풀다 해줬어 안 해줬어? 했지? 그러니까 10번을 다르게 다루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 노가다를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요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요거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래. 요거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래. 그러니까 일단 뭐 해보기로 했어? 근각의 세관계 써보기로 했지? 근각의 세관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스몰 B. 그 아래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요게 마이너스 3A잖아. 그럼 일단은 너네가 얘랑 얘만 봐도 A 값이 나와 안 나와?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사실 B 값은 웬만하면 구할 필요 없이 4야. 왜? 유방정식 어떤 꼴일 거니까 x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세모 제곱 꼴이니까. 그래서 뭐 확인해볼 필요도 없이 b는 4야. 근데 사실 뭐 불안하면 구해보면 되지.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얼마다? 3b다. 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거 전개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여지없이 4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풀어. 그럼 이제 어찌됐든 얘가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요만큼의 방정식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물론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알파 세제곱이 얼마가 나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이제 대화상으로 약속해둔 주기라는 건 뭐야? 여러 번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자연수가 나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럼 주기는 얼마야? 6이지. 그럼 6개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건 세 번째에서 0이 나왔어. 그럼 몇 번째에도 0이 나온다야? 9번째에도 0이 나온다야.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세 번째에 3이 나왔어. 그럼 9번째에도 3이 나온다야? 아니야. 세 번째에 양수가 나왔으면 양수인 자연수가 나왔으면 9번째에도 양수인 자연수가 나온다. 요 정도로 약속을 하자고. 알겠지?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원래는 그냥 뭐 해도 된다. 그래서 근각의 수용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계산을 때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나빠. 막 마음을 진짜 독하게 먹었어. 여기 A값, B값을 막 마이너스 17이랑, 야 그럼 여기 뭐 줘야 돼? 마이너스 17이랑 289 2절로 줬어. 나 같으면 그렇게 줄 거야. 왜? 그렇게 주면 애들이 못 풀거든. 존나 쓰레기다 진짜.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난 그렇게 줄 거야. 왜? 노가다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걸 애들이 노가다를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조건 R을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랬어. 알파의 n승, 그 다음에 뭐냐?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의 n승,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근각의 관계를 활용을 하자 그랬거든? 그럼 어차피 합이랑 곱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1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1을 우리가 뭐로 바꾸자 그랬어? 얘는 조금 어려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그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여기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그래서 이제 얘네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묶이고 알파의 n승 마이너스 베타의 n승은 0 이렇게 돼서 결국 얘가 0인 걸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어차피 3의 배수마다 0이 되는 건 확인이 되지. 막 여기가 마이너스 17에 289가 나와도 이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 없다고 우리는. 됐어? 그래서 3의 배수마다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하는데, 양수래. 3의 배수마다 알파의 n승이랑 베타의 n승이 같은 건 아는데 우리가 뭐까지 체크를 해야 돼? 걔네들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지. 근데 3일 때는 알파의 3승이랑 베타의 3승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근데 6일 때는 확인이 돼야 안 돼. 6일 때 값이 얼마야? 알파의 6승 얼마야? 64지. 그러니까 알파의 6승 더하기 베타의 6승은 몇이야 그러면? 128? 128인 걸 확인을 해야 돼.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돼. 양수인 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의 숫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제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조금 더 나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숫자로 안 나오고 미지수만 남게 정확하게 이 형태로 나오도록 눈여겨 썼다. 그냥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제곱은 0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나오도록. 그럼 진짜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다 틀리겠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난 그렇게 됐어. 진짜로. 왜냐면 이거 다 그냥 노가다로 풀려고 그러고 지나가. 진짜로. 이거 역반이든 염역반이든 다른 학원이든 어디든 다 그냥 풀고 지나가. 진짜로. 아직 이 풀이가 어디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어. 유튜브에 공개는 되지만 누구도 보지 않겠지. 이거는 널리 퍼뜨리면 안 돼. 알았지? 내신 때까지 너네만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하냐면 이게 많이 퍼지면 그냥 어딘가 쇼츠로 떠. 나한테 쇼츠로 뜨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해설을 내가 매년 보거든?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돼. 특히 자이스토리나 마더통은 이런 게 업데이트가 좀 빠른 편이란 말이야. 해설이 아직도 안 돼. 여전히 노가다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얘들아 11번 12번 풀어봐. 딱 5분 줄게.
방금 내가 했던 말 취소해야겠다. 12번은 좀 다르네. 12번은 그 제곱 안 나온다. 좋겠다. 얘다 계산해. 얘들아 11번, 12번 다 푼 애들 이거 칠판에 있는 것까지 한번 풀어봐. 이거는 동국고 기출 23년, 24년, 23년, 23년. 여기 다 있어? 모르겠어. 뭐? 얘들아 11번 봐봐. 11번은 일단 너희가 이렇게까지는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요거 방정식이 뭐가 나왔어 지금? 요거 방정식이 뭐가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여기까지 했어? 야, 그러면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얘랑 우리의 목적은 뭐야? 얘랑 얘를 같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근각의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뭐부터 쓸 거야? 얘? 이게 먼저 아니야? 그럼 1 대신에 뭘 써? 알파 베타. 여기 1 대신에 뭘 써? 알파 베타. 그럼 여기 요만큼이 뭐로 묶여?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이고 여기 요만큼이 뭐로 묶여?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지. 됐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고 나면 뭐가 돼? 알파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승이 0이다. 이렇게 되면 되지. 됐어? 단. 이 친구들은 뭐야? 얘네는 근해 공식 쓰면 주기가 얼마인 애들이야? 8인 애들. 근해 공식 쓰면. 됐어? 주기가 8인 애들이니까 일단은 n 더하기 1 값으로 가능한 애들이 뭐가 있겠어? 당연히 4, 8, 12. 몇의 배수? 4의 배수. 그러니까 왜냐면 주기가 8이라는 건 4제곱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걔를 한 번 더 제곱한 거잖아 보통은. 그치? 얘들아 네 번째 때 양수가 나왔어. 그럼 주기를 8이라고 해? 아니야. 주기를 8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주기가 8이 된 건 뭐야? 4제곱일 때 분명히 음수가 나와서잖아.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알파의 n 플러스 1승이랑 베타의 n 플러스 1승은 같아질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같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4일 때 8일 때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 양수인가? 요거 정도는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n값이 몇이랑 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 아니면 7 아니면 11 뭐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확인을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알파의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은 반드시 뭐야? 양수야. 왜? 4승이 음수잖아. 4승이 음수인데 여기에다 음수 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지.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럼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어떻게 해요? 얘들 요거 정도 우리 계산 금산할 수 있지 않을까? 됐어? 차수가 올라갈수록 계산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요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 또는 사실 이 문제 뭐 해도 된다 그랬어? 그냥 깡계산해도 된다 그랬지? 근데 깡계산을 조금 유식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이거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8이니까 몇 가지만 계산하면 돼? 4까지만 계산하면 요 밑으로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어차피 같냐, 양수냐, 음수냐 이것만 판단을 할 거니까. 됐어? 정신 차려. 형님 괜찮아? 왜 네가 혼자냐 갑자기? 가벼워졌어. 아 힘들어? 몇 문제 안 나고 지금 몇 번 하고 있지? 1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조금만 했네. 12문제면 뭐 구라야 얘들아 12번까지 하고 쉰다는 얘기는 아니야. 뒤에 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뒤에 거 진짜 개쉬워. 여기까지만 잘 버텨봐. 12문제 하는 거 아니야? 어? 12문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24문제를 할 거니까? 남은 12문제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 맞지. 근데 다 하진 않을 거라서 이거 지금 거의 다 했잖아. 근데 너희 속고 있는 거지. 지금 12문제 했어? 근데 지금 추가로 2문제를 넣었는데? 14문제째니까 좀 힘든 거지. 파이팅. 얘들아 그리고 방금 11번 풀었지? 너희 12번이랑 저거 추가 문제까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얘들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얘들아 12번은 더 쉽지. 12번도 주기가 얼마나 낼까? 얘도 주기가 8이네야. 주기가 8이 내고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 0 이하다. 얘들아 저런 거 할 때 누구 조심해야 돼 항상? 등호 좀 조심을 해줘야 돼. 됐어? 그리고 주기가 8이 내니까 n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라. 여기 8개 다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라야 기본적으로. 근데 다 대입해서 확인하지 말고 어디까지만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그치 각까지만 확실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값이 2야 양수지. 그 다음 여기일 때는 0이야. 그 다음 여기 때 플러스 이렇게만 써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소리. 마이너스만 써줘도 괜찮을까? 여기서부터 숫자가 좀 커져서. 됐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제?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지. 난 뭘 고를 거야? 0 이하인 거 골라야 되지. 그럼 0 이하인 거 동그라미 치면 되지. 얘 됐어? 그래서 1부터 8 사이 안에서 몇 개씩 되는 거야? 5개씩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 셀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 없어? 분명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건방 떨다가 자꾸 주기가 8이라고 하면 1부터 8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해.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해. 왜? 그동안의 문제들은 쭉 그래왔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1부터 8까지를 다 확인해줘야 돼. 근데 다 확인할 때 내가 불편하게 만들었어? 아니야. 용기 내서 몇 번째까지만 하면 된다고. 4번째. 근데 이 문제가 아니면 선생님 막 5번째, 6번째까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어딨어 그런 게? 나머지 몇 번째까지만 확인하면 돼? 3번째. 보통 그렇잖아. 아니야? 야, 너네 주기가 8, 주기가 12 이런 거 배우면 12번째까지 하고 8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걔네들 3번째나 4번째까지만 하면 다 보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용기 내서 몇 번째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 3번째, 4번째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합시다. 뭐 그런 취지.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 적어놓고 너희가 잘 봐. 잘 봐. 이거 방정식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집에 가서 연습해봐. 얘는 0 이렇게 나와. 얘 이렇게 나와. 얘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럼 얘 변형해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알파의 n승으로 묶고 2알파 빼기 3 더하기
베타의 n승으로 곱도 2베타 빼기 3.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또 뭐라고? 누구랑 누구를 같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2알파 빼기 3과 2베타 빼기 3을 같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번에? 3을 뭐로 바꿔? 그치, 그게 안 되면 뭐 아쉬운 거지.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하면 되지. 근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 먼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 여기 어떻게 돼?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지. 그럼 또 끝났잖아. 따라서 뭐야? 알파의 n승이랑 베타의 n승이 같아져야 되니까 정답이 6이다. 이렇게 됐어? 일단 사실 노가다 해도 돼. 노가다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거 보여준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13번 뭐 이런 거 너네가 하고 14번 이런 것도 너네가 잘 하는데 얘들아 14번에 어쨌든 저게 너네가 닮음인 거 알잖아. 14번이 닮음인 거 알잖아. 근데 14번이 닮음인 걸 아는데 문제에서 줬어 대놓고 저기 위에 세 번째 줄쯤에. 근데 그리고 나서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나오거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x제곱 그건 아니고 아무도 없다고? 그렇지. 누구야 방금? 훌륭해. 피곤하지? 그 3승 걔네들 말고 이제 얘도 자주 보일 거라고? 그럼 그걸로 차수를 8차까지 잘 낮춰주면 되지? 근데 조금 더 똑똑한 애들은 이런 생각까지 해. 얘들아 거기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보이지? 그럼 얘 몇이라고 쓰면 돼? 1 그 다음에 뭐가 보여? x 4승 마이너스 x 3승이 보이지? 얘 뭐라고 써주면 돼? x제곱 그 뒤에 또 뭐가 보이냐면 x 6승 마이너스 x의 5승이 보이거든? 얘 뭐라고 써주면 돼? x의 4승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2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6승 2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8차까지 다 피보나치를 쓸 필요 없고 이렇게 3개만 써주시면 되겠다 까지 됐지? 그래서 요게 할 말이고 15번은 사실 저번에 했고 16번은 닮음 잘 쓰시고 17번 화이팅 18 근데 너는 18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중국 18 중국 18 언제 봤어? 그래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 봤어. 그치? 여기 뭐 쓰는 거야? 메인 아이디가 뭐야? 닮음 과 합동 얘들아 원이 나왔어. 그럼 너희 뭐부터 표시해야 돼? 원이 나왔어. 뭐부터 표시해야 돼? 중심 그래 원의 중심 표시하고 보통 뭐랑 이어봐? 접점 이거 접점 말고 접점은 다 이어져 있어 지금. 건영아 너 그림 보고 얘기해봐. 그림 보고 진짜 원의 중심이랑 딱 누구 이어야 될 것 같아? F 그래 F. 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FD가 루트 2래. 근데 저기 AB, BC도 루트 2래. 근데 너희가 보기에 직각삼각형이 많아? 아니면 진짜 막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 너무 많지? 야 근데 쟤네들을 그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뭐일 확률이 높아? FD 또는 AB 또는 BC를 직각삼각형으로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들은 어떤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닮음 합동이죠.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요. 그치? 그거 외에도 뭐가 많이 보인다고? 닮음이 많이 보인다고. 알겠어? 얘들아 이거 너희 겁먹을까봐 하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정도는 메모를 해놔. 이게 계산 과정 속에서 보기차 방정식이 나와. 보기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건 x값을 구하라는 거야? x제곱값을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보기차 방정식이 나와. x제곱값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값 구하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x제곱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그냥 t로 치환을 해서 편하게 가주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다음 19번. 얘들아 어려운 거 모를 거야. 집중해. 그냥 집중해야 돼. 그 가루 그만 털어먹고. 맛있지? 왜? 못 먹었어? 뭐? 쳐? 얘들아 조건 나에서 C와 D가 자연수인데 백이하의 자연수인데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대. 양의 약수가 홀수개야. 그럼 무슨 수야? 얘들아 봐봐. 이게 상식이어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걸 물어보지 않았어.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야. 그럼 무조건 제곱수야. 왜? 자기 자신.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약수라는 건 한 수를 2개로 찢어서 만들지. 근데 제곱수만큼은 다 2개로 찢어. 다 쌍이 지어져. 근데 제곱수만큼은 자기 자신이랑 쌍이 지어지는 애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 거야. 제곱수들은. 근데 하필 이 제곱수들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애들은 누구야? 소수의 제곱수들. 오 좋아. 넘겨봐. 아 이번에 큰일 났다. 야 베타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데? 이거 어떻게? 소수. 21번 진짜로 어려워. 뭐야? 아씨 번호가 안 좋아졌네. 얘 4개의 약수를 받는다는데? 오 이거 어떻게? 4개의 약수를 받는데 이건 진짜 어려워. 이게? 소수 곱하기 소수. 또! 그래 알았지? 이건 케이스가 2개여서 진짜로 어려운 거였어. 그 다음에 22번 같은 거 말고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24번 봐봐. 왜냐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름 삼각함수까지 배우는 학생들이잖아. 삼각함수까지 배우는 학생들이면 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알파랑 베타인데 x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x에다 뭐 무슨 짓을 해봐야 뭐 x에다 뭘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지. 그럼 그랬더니 근이 이렇게 변했다는데 무슨 짓을 한 걸까? 고민을 한 번만 해보자. x를 몇 배 했을까? 2분의 1배. 2분의 1배 했을까? 2배 했을까? 2배. 2배야. 그래서 그건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아줘. 내가 그 정석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 2배야. 그래서 2x야. 근데 그 2배 한 근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플러스.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지. 어디가 플러스야 중구. 이놈! 그러니까 빼기 3을 했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2x 플러스 6이야. 그럼 실제로 이런 게 왜 되냐면 이런 거야. 지금 fx랑 f2x가 있어. 근데 얘네를 같게끔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래.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래. 그러면은 f2x는 0의 근은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여기를 x 대신에 2x를 넣으니까 근이 2분의 알파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f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대. 그럼 우리는 어떤 알파를 찾아야 돼? 어떤 x를 찾아야 돼? 얘가 알파가 되는 x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데 너네는 아닐 거라고 믿는데 니들 맨날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 fx는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지. 그런 짓 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희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거야?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그랬을 때 f2x-3은 0의 두근은 1라고 나왔어. 야, fx는 x-알파, x-베타. 그럼 두고 풀 거야? 되겠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결국 이런 거야. f를 0으로 만드는 애가 누가 있다라는 거야? f를 누가 0으로 만들어? 4알파 더하기 1이 0으로 만들지.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4알파 플러스 1이 되는 x값을 찾으면 어떻게 돼? x는 4알파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것. 이런 식으로 찾자 이거지. 괜찮아?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도 적용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석적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무슨 생각만 집어넣으면 돼. 근이 2분의 알파가 됐어. 그럼 실제로 x값은 몇 배? 2배. 3분의 알파가 됐으면 3배.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자고.
난 너희가 이거는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제발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 지랄만 안 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거 걸리면 뒤져. 알았지?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그 막 이거 똑같은 문제 진짜 200번씩 쓰게 할 거야 그거는. 얘들아 우리 그 아직 초조. 아이고. 초졸 두 분 내일 시험 보러 가실 수 있겠어요? 길 잘 찾을 수 있어 우리 초졸들? 사실 얘네 둘 다 고인 중이잖아. 형 놀라면 안 돼. 초졸들 네? 초졸들 아직도 졸업을 안 했어. 그럼 야 얘네 때문에 우회 보는 거구나. 아, 5월 말. 얘네가 학교가 늦게 끝나서 우회 보는 거구나. 아 그러네. 너네 내일 그 장학생 선발고사 있는 거 알아? 예. 몇 시? 형이가 몇 시야? 12시. 야,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게 넌데 12시까지 들어가서 1시부터 보는 거지. 1시간이 뭐야? 12시 40분까지. 응. 얘들아 그 4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어. 400만 원 정신들 차려. 오늘 저 옆에 레오 보이는 그거 시험 본다고 결석하는 데 있단 말이야. 시험 준비한다고. 어? 나는 저 반응이 맞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지. 아니 굳이? 오늘 하루 열심히 준비하면 내일 그 1등 할 수 있는 시험이야? 3년을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400만 원 타가는 시험인 거야. 3년이 아니지. 걔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 애들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얘들아 비슷한 애들이니까 우리 그 공부하면 될까?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중학교 3년 열심히 살아온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걔네들한테 줘. 너네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뭐 크게 얘기해. 야 의연이가 얘기한대. 다 조용히 해봐. 뭐라고 얘기했어? 엄마 죄송해요. 아 어머니 들으실 거야. 그래서 아무튼 내가 23번 마지막으로 보고 좀 쉬자. 23번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F 안에 머시기가 들어가 있어. 이번엔 0의 모든 근의 곱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알파 요거 풀고 또는 베타 이거 풀어주면 되지? 이거 풀어주면 되지? 됐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야. 얘네 두근 얼마야? 얘네 두근 둘 다 양수지. 굳이 구할 필요 없지. 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그려놓고 알파가 한 요쯤 있을 거고 베타가 요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근의 곱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돼?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근거계산관계 이용을 해서 어차피 실근 4개 나오는 거 확인이 됐잖아. 그리고 심지어 모든 근의 곱이니까 실근이 아니어도 되네. 그러니까 그냥 가장 무식하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어찌됐든 23번도 위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정석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사실 떠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잖아.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4시까지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합시다. 4시는 고생이 할 거야. 야 표정